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런 걸 받습니다. 이제 학교 입학처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수험번호랑 이름 입력하면은 면접 대상자 발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면접 대상자는 2차예요. 그러니까 1차에는 자기가 3년 동안 준비했던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합격하면은 면접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불합격하면은 면접을 아예 못 봐요. 그러니까 학생 말로는 광탈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생은 합격한 겁니다. 뭐 2017년 11월 21일 날 토요일 날 면접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입실 시간 종료 후 입실 불가 처리 및 결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오고, 주의사항은 교복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와라.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수험표하고 신분증 가져야 되고, 수험표 미지참하면은 불합격이다.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걸 받으면은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아마 현재 고1은 조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1000자를 갖다가 뭐 500자로 줄인다든지 그 바뀐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골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을 써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통 이제 저랑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석 달 동안 써요.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3년 동안 준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좀 없는 내용을 지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걸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좀 들통이 나요. 예. 1번은 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간략하게 줄여드릴게요. 너 공부 어떻게 했어? 적어봐. 너 공부 어떻게 했어? 그거예요. 너 3년 동안 공부 어떻게 했어? 그럼 이거 잘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누가 봐도 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네? 라고 생각 들게 못 적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 번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 이제 저는 학원 하는 사람이니까 학원에서는 이것저것 시키니까 학원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라도 1번 때문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정말 자의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3 들어가서 8월 달에 쓰는 저한테 내는 자소서입니다. 뭐라 썼는지 볼게요. 사람들을 만나며 기쁨을 주고 싶어 서비스직을 희망하던 저에게 승무원과 호텔리어라는 꿈이 찾아왔습니다. 승무원과 호텔리어는 세계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직업이지만 저는 영어보다 먼저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절로 세계 지리 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여 필기를 하고 수행과제에 있어서 보고서 작성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1차 지필평가 점수를 확인했을 때 예상 밖의 점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고민하다가 세계지리와 비슷한 암기 과목인 한국사를 가르쳤던 1학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저는 공부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수만 잘 받으려고 몰두한 나머지 복습 부족과 필기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빨리 읽고 외우기만 했었던 저의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고 느리게 다하더라도 목표까지 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을 필기한 것을 집에 와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표를 그려가며 정리하였고 핵심 단어만 적어 그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였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천천히 이해하며 읽고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외웠습니다. 한 단원씩 한 번 읽고 난 후에 바로 종이에 외운 개념들을 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였지만 계속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세계의 지리의 등급이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향상된 만큼 학습에 대한 성취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뿌듯함을 느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때?
적지 마. 이거 왜 적어? 어때? 어떠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이거는 빠꾸 당했습니다. 예.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를 잘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단어장을 들여다봐도 딴 생각만 날 뿐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많은 양의 영어를 접하여 자연스럽게 영어의 느낌을 체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후 이제부터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영영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기 전에 영영사전으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만 했지 그 단어를 암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많은 양의 글을 접하고자 매일 영어신문 한 개를 전부 보기로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영어신문 한 번 읽는데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보니 4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단어 양이 너무 많아서 외울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아 그냥 영영으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매일 학습하니 신기하게도 3개월 후에는 신문 하나 읽는데 모르는 단어의 양이 50개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해서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 잤니? 아버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첨삭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이 학생이 이제 일단 1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를 어떻게 했어잖아요. 근데 앞에 공부 어떻게 했어야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상황 설명이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쓰게 하면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요. 예, 나 뭐가 되고 싶고 상황 설명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거 쓰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쓰는 겁니다. 필기한 거를 집에 와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표를 그려 이게 더 디테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였다. 어떤 단어에서 내가 어떤 개념 정리를 했고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딴 학생들 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희준아 이런 자소서는 딴 사람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소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따라합니다. 정말 아 얘가 정말 썼구나 이게 딱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나와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은 그냥 노멀하게 쓰는 겁니다. 그럼 경쟁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